네, 비용 처리. 오늘의 주제는 비용 처리. 할 게 없어요.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비용 처리요? 비용 처리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스레드에도 올리셨더라고요. 더 이상 접대비가 아닙니다. 신박한 세금 정보 신세정.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근데 그게 모호하죠. 모호한데 접대비 즉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인데,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 클라이언트들 만날 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뭐 이런 것들, 연회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 모든 비용들을 합쳐서 접대비 즉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데, 얘는 차라리 증빙이 확실해요. 접대비 증빙은 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요 적격 증빙밖에 안 돼요. 접대비로 하기 모호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를 접대비로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통 그걸 많이들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내가 법인카드로 긁었어. 이거 접대비로 쓸 거야. 원론적으로 보면 접대비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데 이거 알 길이 없죠.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누구랑 왜 먹었는지까지도 써야 되고, 상품권 같은 게 이제 좀 막 사실은 모호하지는 않아요. 상품권 같은 경우가 한때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어요. 법인카드로 막 쓰기 좀 모호하니까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걸로 돈을 막 상품권 뿌리는 걸로,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상품권 접대비로 하자 이렇게 하는 이상한 소문이 한번 돈 적이 있었는데, 상품권은 법인이 구입을 하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 누구한테, 왜, 얼마나, 이걸 기록을 해놔야 돼요. 상품권을 제 클라이언트 되실 분한테 10만 원 주셨어요. 잘 보이려고. 왜는 잘 보이려고. 왜 줘?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 관련이라고 하면 되죠. 업무 관련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여기 누구한테 줬는지 이름을 쓸 텐데, 이름 여기서 조사를 하면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얘한테 상품권을 줬어. 얘 연락처를 달라 그래요. 얘 연락처 얘한테 연락해서 너 상품 왜 받았냐?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은 사적 사용이 돼버리는 거.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접대비가 안 되는 거죠. 접대비는 이렇게 관리대장을 써야 돼요. 그 상품권은. 근데 안 쓰시죠. 자꾸 나쁜 생각이 드네요. 원래 그런 파트예요, 오늘이.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줬다고 관리대장이 쓰고 사적 사용을 한 후에 친구한테 연락 오면,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연관을 지으면 결국은 드러나요. 이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될 정도였으면 상품권 무지하게 산 거죠. 몇백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몇백만 원까지 괜찮아요. 아니 그런 파트라고 하셨어요? 너무하네 진짜. 사실 비용 처리가 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썼어요. 법인카드를 썼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지 말지.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 야 법인카드야 라고 다 비용 처리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회사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회사에서 집까지 20km예요. 근데 여기서 술을 마셨어. 뭘로? 법카로. 자,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 아니야. 일하다가 힘들어서 술 먹었다. 이거 안 돼요. 집들이를 했어. 업무랑 무슨 상관이지? 클라이언트. 그거 봐.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모의세무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어느 회사 반경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도 다 체크를 해요. 미수지역이네요. 근데 보통 법인카드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여기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이 근처에서는 사용 많이 안 하고 요 근처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뭐 법인카드로 밥 먹고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부가세 공제도 돼요. 근데 여기서 밥 먹은 것들은 부가세 공제를 하려면 애매모호한 거죠. 왜지? 근데 또 거기다가 여기서 쓴 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주말 없이 일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휴일 수당이나 이런 게 제대로 나갔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프 같은 경우, 골프는 주말에 쓴 건 절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결국에 사적 사용으로 의심이 되냐 안 되냐의 경계에서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금액이 크면 더 그렇겠죠. 세무조사를 하면 그런 것들을 봐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복리후생비가 있고 이 뭐 접대비, 소모품비, 그리고 지급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계정별로 이게 계정 과목이라 그러잖아요. 계정별로 원장을 달라 그래요. 세무조사를 하면 원장을 쫙 주죠. 그럼 여기에 복리후생비에 쫙 해서 보는데 엑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엑셀을 소팅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쫙 긁었더니 복리후생비 탑 10에 1억이 있네? 이건 뭐지? 흥미진진하죠. 1억은 사실 잘 없어요. 뭐 500만 원짜리 복리후생비가 있어.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지? 그거예요. 계정별 원장을 다 파가지고 의심스러운 것들을 이거 어디다 썼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세무조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복리후생비가 500이 있었는데 500을 증명을 못했어. 내 손익계산서에서 500이라는 비용이 사라지는 거죠. 500이라는 비용이 사라지면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긁어가는 걸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추석 선물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또 500만 원짜리 500만 원 그러면은 추석 선물입니다 딱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추석 선물을 뭘 샀고 누구에게 어떤 걸 지급했는지 그걸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되게 명확하게 새송이를 샀고 보문 중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왜 그분만 줬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주관적인 판단 그거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아이, 그럼 사회 통념상 누가 고생 많이 했다고 새송이 500만 원짜리 사줘요. 보통 그걸 사줬다면 그 고문은 법인의 대표 그렇지. 여러분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한번 다이어트 관련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유재석 씨가 마지막에 그걸 물어봐요. 다이어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족이라는 거를.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법인으로 사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기도 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저희 법인 다른 지점은 직원들 업무용 휴대폰이 있어요. 개인 번호를 알려주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좋은 게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부가세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휴대폰 요금도 법인 명의로 하시면은 휴대폰 요금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랑 맨날 통화하고 자동차 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 그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리고 사실 업무 안 쓰는 건 아니니까.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면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건 사실 두 대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몇 천만 원씩 하는 휴대폰은 아니니까. 장기 렌트 리스 그리고 구매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항상 그렇게 고민하세요. 차는 구입, 리스, 장기 렌트가 있는데 현금이 넘쳐. 그럼 구입하시면 되죠. 그게 제일 싸잖아요. 근데 렌트는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렌트 비용 안에. 그래서 그게 좀 비싸게 될 수도 있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내가 별도로 가입을 하니까 정확하게 두 개로 나뉘어요. 구입을 할 거냐, 렌트 리스를 할 거냐. 근데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류의 운전이다, 그러면 전 장기 렌트가 근데 가끔 이 9인승 이상 승합차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님들이 그냥 카니발 샀어요 라고 하세요. 저희는 그걸 사거나 리스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받거든요. 차량 등록증 혹은 그 계약서를 받는데 전화해서 바꿔오라 그러죠. 9인승으로. 9인승이 되면은 좋은 게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운행일지를 써야 돼요. 최근에 그 업무용 승용차 가지고 해명 요청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너 이거 진짜 업무에 관련된 차 맞아? 이런 경우 설명 좀 해줘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죠. 비용 처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품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증빙이죠.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중고거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 아니면 그 물품 정보가 있는 그 캡처,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방 연락처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비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증빙은 꼭 받아두시고,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귀찮은 거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돼요. 큰 금액을 구입하셨을 때는 왜 샀는지, 뭘 샀는지 정도는 엑셀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결산할 때 대리인과 의견을 좀
좀 나눌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 메모는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이 세상 모두가 절세하는 그날까지. 택설!